Всем привет, с вами Паш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얍삽 토르플의 파샤입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랑 토르플 1단계 어휘 문법 영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먼저 어휘 문법 OT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 13년 정도 제가 거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러시아 어문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국제교육원 러시아어 토르플 강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사 인강, 시사 라이브 회화 문법 토르플 데뷔반 강사입니다. 전에는 한러 장성급 회담 및 금융게임 회사 등 다수 기업체에서 제가 통번역을 맡아서 해왔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과 활동을 했었는데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토르플 1단계 강의 특징을 보시자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돈과 시간을 아끼는 강의.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과 시간을 아끼는 강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합격만 목표로 하는 알짜 강의입니다. 저희가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이 문법을 정석 코스로 가서 그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건 결국 뭐예요? 토르플 1단계는 결국은 합격을 했냐 안 했냐예요. 저희가 합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합격만 목표로 하고 하는 강의입니다. 실력을 많이 늘리자, 러시아인들과 회화를 잘하자,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는 합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루할 틈이 없는 예능 같은 강의인데 이건 살짝 이제 제 희망사항이에요. 사실 재밌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저는 굉장히 재밌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과도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재밌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돈과 시간을 아끼는 강의다 보니까 조금 빡세게 또는 빠르게 진도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점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시태그로 토르플 1단계를 이렇게 1단계 어휘 문법 영역을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쓴 거는 샵 찍신, 샵 60분, 샵 60에서 66%, 샵 165문제, 56문제. 자, 이제 하나씩 보자면 찍신은 뭐냐? 어휘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관식입니다. 자, 객관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투자한 노력과 공부와 시간에 비해서 잘 찍기만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찍는지, 어떻게 해야 확률을 높일지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보통 시험들 보면 보기가 몇 개가 있어요. 적으면 4개, 많으면 5개 정도가 보기가 있잖아요. 자, 러시아어 토르플 1단계 어휘 문법 영역은 보기가 적으면 2개, 많아도 4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게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2개에서 아니면 4개에서 많아도 4개에서 보기를 고르시면 되니까 충분히 찍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분이 뭐냐면 저희가 시험을 보는 시간은 60분이고 이 시험 동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개수는 165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당 우리가 얼마나 쓸 수가 있냐? 2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는데 20초 정도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20초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다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희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토르플 문제는 이제 풀다 보면 연습량만 많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빠르게. 왜냐하면 토르플은 지금까지 항상 늘 시험 유형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쵸? 이 토르플 1단계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죠. 사실은 이제 시험을 출제할 때는 유형도 조금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고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토르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장점이죠. 그쵸? 자, 60분이니까 한 문제당 2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0에서 66%가 뭐냐? 우리가 토르플 1단계 합격점은 66%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개 영역 66% 평균이 넘어야 우리한테 합격 목걸이가 주어지는데
자, 근데 뭐 60%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토르플 시험이 매우 관대해요, 생각보다. 4개가 66%를 넘고 하나만 60%를 넘으면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합격 줄게. 합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쵸? 4개가 66%를 넘고 하나만 60%를 넘었을 때 합격을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이 60%는 저희가 문법에서 그럼 우리 60%만 넘자 이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0%는 뭐를 위해서 아껴놔야 돼요? 어려운 영역을 위해서 아껴놔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는 무조건 66% 이상을 맞아야 이 토르플 1단계를 패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165문제 중에서 우리가 56문제까지 틀려도 돼요. 그러면 66%를 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자, 이렇게 관대한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쵸? 165문제 중에서 3분의 1을 다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틀려도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에 쉬운 문제들,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들만 저희가 빠르게, 빡세게 공부를 해서 이 퍼센트를 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65문제 중에서 56문제를 저희가 틀려도 되는데, 그리고 배점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어렵다고 3점, 4점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쉽든 어렵든 보기가 하나든 두 개든 다 1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걸러도 된다, 버려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이 강의는 누가 들으면 좋냐? 자, 1번. 러시아어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토르플 1단계를 저 쌤 처음인데요. 저 이거 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준비해 보시는 분들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러시아어 입문 초급 과정을 끝내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자, 나는 입문 초급 기본 다 끝냈어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단계를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단계 정도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면 내가 도전을 못하겠다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사실 1단계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지인과 일상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니지만 쉽게 공부해서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는 있다.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르플 합격을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 강의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짜 토르플 합격을 목표로 하고 토르플 합격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강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르플 합격을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되고, 뭐 당연히 다들 쉽게 합격을 하고 싶으시겠죠. 어려운 시험이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러시아어를 전공하셨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 자, 나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었어요. 아니면 옛날에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어를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1위가 아까워서요. 지금까지 내가 격공부를 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 성을 구별해 가면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는데 뭔가 결과 하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르플 그래도 1단계를 가지고 있으면 나 러시아어를 좀 할 줄 알아. 나 러시아 전공했어. 러시아 관련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토르플 1단계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대표적으로 토르플 1단계는 5개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휘 문법, 쓰기, 말하기, 독해, 듣기가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초이자 기본이 되는 어휘 문법입니다. 이 어휘 문법 영역을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죠? 66%를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왜냐? 쓰기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하나 정도는 60%를 맞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법을 저희가 빡세게 공부를 해서 얘가 또 뭐의 기초가 되냐면 쓰기랑 말하기의 기초가 돼요. 이 어휘 문법이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쓰기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말하기도 문법적으로 맞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까지 쓰기랑 말하기까지는 이 어휘 문법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기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어휘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쓰기입니다. 쓰기는 어휘 문법만 잘해도 단어만 많이 알아도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 형식이 정해져 있고 저희는 그 형식대로 공부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쓰기까지 되면 우리가 말하기를 할 건데 이 쓰기를 그냥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도 유사한 게 있고요. 그래서 쓰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도 말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말하기가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리고 토르프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영역입니다. 쓰기랑 말하기가 이게 불합격 확률이 제일 높아요. 쓰기랑 말하기가. 자,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휘, 문법, 쓰기, 말하기. 솔직히 이 세 가지만 합격을 해도 독해, 듣기 물론 중요하죠. 근데 독해, 듣기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듣기, 독해는 결국 뭐다? 단어다. 단어를 아냐, 모르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량만 늘리면 독해랑 듣기는 솔직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쓰기, 말하기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설명해준 사람이 없으면 뭐 평생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독해, 듣기는 결국 단어량이고, 단어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휘, 문법 영역을 공부를 하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명사, 형용사의 성수, 격, 단수, 복수 다 해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의 성수, 격, 단수, 복수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되고 얘네들은 저희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고 문제 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에서 강의를 보시기 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복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상과 시제. 얘는 불표 2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의 상과 시제. 동사가 어떤 격을 지배하는지도 당연히 아셔야겠고 동사의 상, 불완료, 그리고 완료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자연스럽게 엮이는 게 이제 시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상과 시제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동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운동 동사입니다.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 그 동사 안에서 또 이제 정태, 부정태 동사들로 나뉠 거고, 그리고 접두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얘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접해 보셨다면 복습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수사, 시간, 일, 월, 년, 요일, 계절 이런 상황 표현들, 그렇죠? 이런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저희가 할 건데 자, 수사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토르플 1단계 그러니까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싶다면 수사, 시간, 일, 월, 년, 요일, 계절 이 정도 단어 공부는 기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베이스와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강의의 모토입니다. 이거 아웃사이더 형님이 말씀하신 가사의 그 부분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저희 목표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잘 찍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повторение мать учения. 복습은 공부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뭐다? 복습을 해라. 복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잘 해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시면 결국은 공부가 안 됩니다. 토르플은 복습입니다. 러시아어는 뭐다? 복습이다. 복습을 꼭 항상 꼭 해주세요. 제가 항상 강의 전에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терпение и труд всё перетрут. 이 표현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인내와 노력은 모든 것을 갈아버린다 라는 러시아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고
또는 이 강의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불안을 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이나 그런 불안은 이제 떨쳐내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내를 하고 그리고 노력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토르프를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토르플 1단계는 어려운 시험은 맞지만 저희는 노력을 조금만 해주시고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투자를 해주신다면 합격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OTA 시간을 가져봤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요. 토르플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정보나 지식들도 많은데 일단은 OT는 짧게, 그쵸?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 너도 토르플 딸 수 있어. 빠까.